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한 주가 훌쩍 가버렸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네요. 이번 주말 행복한 계획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모노폴리 게임을 몇 게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는 부루마블 게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모노폴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노폴리 안 해보셨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니까요. 가족분들하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주말에 소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탑10 클라우드 SaaS 사스 성장주 주식 분석 끝판왕 2부 순서입니다. 사스 클라우드 성장주 탑10 주식 분석 끝판왕 어제 1부 영상이 방송이 됐었고요. 어제 영상에서는 왜 클라우드 사스 주식이 이렇게 유망한가,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의 투자의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탑10 제가 선정한 10개의 클라우드 성장주 하나하나 비즈니스 모델부터 해서 어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제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요. 어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시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주은 얘기는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탑10 사스 클라우드 성장주 주식 분석 끝판왕, 정말 끝판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멋지게 분석해 보고요. 네 번째로 Catch Me If You Want, 제가 맘대로 선정한 탑3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탑3 한번 골라보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선정한 탑3랑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솔솔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요. 제가 탑3 중에 탑1을 발표할 때 이 주식을, 이 종목을 왜 제가 탑1으로 가장 유망한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지를 보너스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미주은 패밀리에 조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탑10 클라우드 성장주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나갈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Fastly, Zoom, Datadog, The Trade Desk, CrowdStrike, DocuSign, Twilio, 클라우드플레이크, 애도비, Zscaler 이렇게 10종목을 가지고 오늘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10 사스 클라우드 주식 분석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자, 화제의 성장주 탑10 주식 분석 끝판왕 클라우드 편 SaaS 사스 편입니다. 오늘 10개의 주식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티커 네임이 뭐냐고 문의를 하신 분이 좀 계세요. 제가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할 때 컴퍼니 네임 바로 밑에 티커 네임을 항상 써놓거든요. 여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는요. Fastly, Cloudflare, NET, DocuSign, DOCU, Datadog, DDOG, Trade Desk, TTD, Twilio, TWLO, Zscaler, ZS, Adobe, ADBE, Zoom, ZM, 마지막으로 CrowdStrike, CRWD 이렇게 10종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프라이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커런트 프라이스는 참고로 어저께 제가 이 다큐멘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루 딜레이 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평가 항목은요. 지금 RSI14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덱스가 30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오버솔드 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오버보트니까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열 현상이 조금 잠잠해지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버보트 됐다는 거는 그 주식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요, 다행히 뭐 10종목 모두 70 이상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Relative Strength Index가 조금 올라간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다큐사인이 지금 64.5로 딴 종목보다 조금 올라가 있고요. 가장 높은 Relative Strength Index를 가지고 있는 것은 투일리오가 지금 65.7 정도의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하의 인덱스는 과열 현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개 종목 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켓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장주의 경우는 마켓캡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우리가 지금 주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파슬리랑 지금 클라우드플레어가 비교적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 빌리언이 안 되죠. 클라우드플레어는 11 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애도비 보시면은 애도비 같은 경우는 209 빌리언, 상대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이미 성장주의 그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미 우량주의 길로 지금 발디딤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줌 같은 경우도 72 빌리언이니까요. 다른 지금 종목들은 한 20 빌리언, 30 빌리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도비랑 그 다음에 줌 이렇게 두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부분은요, Distance from 52-week high니까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주가의 최고점에서 현재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파스리 같은 경우 17.5%가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The Trade Desk가 1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줌도 많이 떨어졌네요. 10.2% 최고점 비해서 하락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종목을 보면요, 다큐사인이 지금 3.6% 거의 최고점 근처에 가 있고요. 투일리오도 마찬가지네요. 마이너스 2.3%니까요.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스케일러도 마찬가지네요. 2%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에 지금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Distance from 52-week low는요, 지난 1년 동안 찍었던 최저점에서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상태인가, 퍼포먼스가 어떤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가를 보면은요, 파스리가 놀랍습니다. 거의 7배 정도 올라갔네요. 700%의 성장을 지난 52-week low에서 최저점에서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단한 종목이 많습니다. 도큐사인도 3.8배, 지금 380%의 지금 상승을 보여줬고요. 데이터독도 최저점에서 227%, 더 트레이드 데스크도 214%, 투일리어도 288%고요. G스케일러 262%, 줌 300%가 넘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253%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금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아니면 아도비 같은 경우도 사실 100%가 넘고 70%가 넘으니까 많이 올라온 건데요. 나머지 종목들이 워낙 지금 52-week low에서 최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지난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주가의 변동을 보여왔는지를 살펴보면요, 세 종목 정도가 지금 좋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0%가 넘게 성장한 종목이 3개가 있는데요. 다큐사인이 21%가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투일리오가 25%나 올랐네요. 그리고 G스케일러가 20%가 넘는 그런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지난 한 달 동안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던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도비가 지금 2.8%밖에 안 늘었고요. 줌도 1.5%, 한 달 동안 주가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은 프로핏 앤 로스, P&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매출 그리고 어떠한 넷 인컴을 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항목은요, Revenue TTM. TTM은 Trailing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매출의 규모가 지금 종목마다 매우 틀리거든요.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많은 편이 아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출 규모가 꽤 되는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큐사인을 보면은 지금 1빌리언을 넘는, 나머지 보시면은 뭐 200밀리언, 300밀리언, 400밀리언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1빌리언을 넘는 그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투일리오도 1.27빌리언으로 비교적 매출의 규모가 괜찮습니다. 아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규모가 커졌죠. 12빌리언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줌이 의외로 1빌리언이 안 되는 매출의 규모를 보입니다. 특이사항이네요. 자, 다음은요, Revenue Growth
both 2021년 vs 2020년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매출 규모랑 내년의 포캐스트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두 해에 과연 내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파스3 보시면요, 29.9%, 30% 정도 매출이 내년에 성장할 것이다. 좋은 소식이고요. 클라우드플레어도 30%가 넘는 성장률, 다큐사인이 28%, 데이터독 34.5%라는 좋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36% 굉장히 좋죠. 트윌리어도 25%, G스케일러가 31%가 넘고요. 아도비 같은 경우는 15.5%, 줌이 24%,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32.5%.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내년에 성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매출의 성장, 내년에 매출 성장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의 종목을 보면요, 지금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데이터독, 더 트레이드 데스크, G스케일러,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5개 종목이 30%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Price to Sales Ratio. 이것도 역시 TTM이죠. TTM은 Trailing 12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매출이죠. 세일즈니까. 그 매출액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상승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성장주의 경우 Price to Sales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지금 버블이 어느 정도 생성돼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 종목은 이 정도 지금 좀 위험도가 있구나, 리스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담고 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가장 높은 것부터 보시면요, 데이터독이 조금 안 좋습니다. 63배. 현재 1년간 만들어내는 그 매출에 비해서 63배나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죠. 조금 심각할 정도로 크고요. 그 다음에 줌을 보시면 굉장히 심각하죠. 85배.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85배 이상 뻥튀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수준은 좀 위험하다, 투자하기에는 꺼려지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요, 지금 아도비 같은 경우는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 기준에 시가총액이 17배 정도, 그나마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주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2021년 포캐스트를 보면요,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되는가? 자, 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현재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지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슬리부터 보시면요, 37.8까지 올라갔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지금 내년에는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는 37에서 22로 떨어지고요. 다큐사인이 34에서 21로 떨어집니다. 데이터도 우리가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63이라는 굉장히 높은 그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로 보여줬었는데요. 다행히 내년에는 35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28에서 20으로 떨어지고요. 다음에 트윌리오도 27에서 18까지 드디어 20 밑으로 떨어지는 좋은 모습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요. G스케일러는 41에서 29로, 아도비도 떨어지네요. 17에서 14로. 그 다음에 줌 같은 경우 85라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였는데 85라는 숫자가 31로 반 이상 떨어지면서 그나마 다행인 모습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37에서 24.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모든 10개의 종목이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은 PE 레이쇼인데요. PE 레이쇼 같은 경우는 현재 넷 인컴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어닝 퍼 쉐어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닝 퍼 쉐어, 지금 TTM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넷 인컴을 퍼 쉐어니까 발행 주식으로 나눈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클라우드 성장주 같은 경우 넷 인컴이 아직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아닌 종목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지금 흑자로 이미 돌아선 상태죠. 한 주당 만들어내는 넷 인컴이 2.54달러 정도 되고요. 아도비가 한 주당 7.59달러라는 지금 넷 인컴을 만들어내고요. 줌의 어닝도 0.18 플러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지금 다 마이너스인데요. 파스3가 마이너스 58센트,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가 마이너스 51센트,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달러가 넘고요. 데이터독이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센트잖아요. 거의 지금 넷 인컴이 흑자로 돌아설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TM이라는 것은 지난 12개월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런 EPS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데이터독은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트윌리오도 마이너스 2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즈스케일러가 한 주당 0.55니까 55센트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80센트 정도 되는 적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우리가 2020년이 마무리되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2021년의 EPS랑 또 비교해 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투자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EPS Estimate 2020, 2020년 회계연도가 끝날 때 올해 말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PS는 지금 현재 EPS TTM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어닝 퍼 쉐어에 비해서 어떠한 변화, 어떠한 발전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리랑 클라우드 플레어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할 것 같고요. 트윌리오도 역시 마이너스로 끝나네요. 올해 말까지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도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올해 말까지는 이 네 종목은 적자를 계속 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도큐사인, 그리고 데이터독, 그리고 즈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종목은요. 적자를 기록하던 것이 멈추고 올해 말에 2020년 회계 연도를 플러스 흑자로 마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토탈로 하면은 48센트의 흑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요. 데이터독 역시도 5센트의 EPS 흑자, G스케일러도 21센트의 흑자로 어닝이 돌아서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2021년 내년에 우리가 포캐스트를 바라볼 때 EPS 어닝 퍼 쉐어가 그럼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포캐스트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면요. 파스리랑 클라우드 플레어는 여전히 내년 말까지도 마이너스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이네요. 다행인 것은 파스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적자 폭이 줄어들어서요. 내년 말 기준으로는 한 4센트 정도만 지금 어닝이 마이너스를 봅니다. 따라서 내년 말 정도 되면은 3, 4분기나 4, 4분기부터 파스리 역시도 넷 인컴이 플러스로 돌아설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아직 마이너스 13센트, 그리고 트윌리오가 드디어 올해 말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어닝이 내년에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네요. 올해 말까지는 마이너스였던 어닝이 내년에 들어서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따라서 지금 이 성장주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우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닝이 발생하는 신호가 온다는 것은 지금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신호로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이런 어닝 퍼 쉐어가 2020년 올해 말 포캐스트랑 내년 2021년의 포캐스트를 비교해 보면 어닝의 성장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종목이 10개의 종목이 다 성장주다 보니까 그로스 레이시 성장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파스리 같은 경우는 69% 어닝이 성장할 예정이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올해 비해서 내년에 어닝이 31% 성장, 다큐사인 굉장히 좋네요. 72.9% 지금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도 40%, 트레이드 데스크가 32.7%, 트윌리오가 무려 300%가 넘는 어닝의 성장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스케일러가 33.3%, 애도비 같은 경우는 13%밖에 안 되고요. 줌이 20%,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1.6%의 성장률을 내년에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핏 마진으로 넘어갑니다. 마진율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넷 인컴이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파스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7%, 클라우드 플레어가 38%라는 마진율을 보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더큐사인이 21.4% 마이너스, 데이터독이 0.6%, 거의 지금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이 흑자로 돌아서기 바로
일보 직전인, 왜냐면 지금 TTM이니까 과거 12개월이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데이터독이 이미 흑자로 돌아섰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핏 마진이죠. 트레이드 데스크는 이미 플러스 17%고요. 투윌리오가 마이너스 28.8%, G스케일러가 마이너스 17%, 아도비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좋네요. 이미 27%가 넘는 건강한 프로핏 마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줌이 의외로 프로핏 마진이 낮죠. 3.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마이너스 29%, 앞으로 갈 길이 아직 굉장히 멉니다. 자, 40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40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RG,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률 더하기 프로핏 마진, PM,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성장을 앞으로 내년에 보일 것인가, 거기에 프로핏 마진, 매출이 성장은 이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성장한 매출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프로핏 마진, 프로핏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를 더해서 40이 넘으면 그 종목은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룰 역시 좋은 넘버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여기서 보시면요, 현재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미 53이라는 좋은 40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핏 마진이 17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아도비가 43.2로 역시 40을 넘기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가요, 데이터독은 아직 성장주에 불과한데도 이미 33.8이라는 좋은 점수를 40룰에서 보여줬고요. 현재 40룰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플레어가 마이너스 7.5, 그리고 투윌리오가 마이너스 3.8로 40룰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숏 인터레스트 쉐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숏 인터레스트 쉐어는 공매도 비율, 그러니까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의 개수가 전체 발행 개수의 몇 %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 공매도 비율을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성장주, 화제의 성장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일 때도 있지만, 반면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의 공매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신나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이게 5%, 6%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10%도 빠질 수 있는 거고 일주일 만에 20%도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파스리 같은 경우 10%가 넘는 공매도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파스리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변동률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공매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도 8%가 넘죠. 데이터독 역시 8.6%,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트레이드 데스크가 굉장하네요. 13.8%의 발행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다. 굉장히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그 주가가 폭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윌리오도 8%가 넘는 공매도 비율이고요. G스케일러도 10.7%.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요, 지금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주가가 변동을 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숏 인트레스트 쉐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과 쉐어를 해봤고요.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배당은 10종목 다 지금 배당은 없겠죠. 성장주가 배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발란스 쉿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죠. 모든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발란스 쉿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종목이 재정 상태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장기 투자에 성공적으로 임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성장주의 경우 특히 발란스 쉿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목 중에 많은 주식들이 그 기업이 넷인컴을 내지 못하는 적자로 경영되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앞으로 1년, 2년 동안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는데 발란스 쉿이 튼튼해야 견뎌낼 수 있고 도산하거나 파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발란스 쉿에 캐시가 넉넉하게 있어야 우리가 연구 개발비에도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향후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발란스 쉿은 굉장히 성장주를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먼저 프라이스 투 북부터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업 가치
가치에 비해서 주가, 즉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큐사인이 조금 안 좋은데요. 현재 장부에 있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도큐사인의 시가총액은 68배나 올라가 있는 상태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상태가 안 좋은 것은요, 줌입니다. 지금 줌 같은 경우는요, 그 줌이라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기업의 가격이 무려 79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그런 버블의 상태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줌에 투자할 예정이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 줌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현재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8배밖에 뛰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버블이 없는 상태다. 트윌리오는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에 지금 P2C 레이시오, Price to Cash per Share 레이시오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현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상태랑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파스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파스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규모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76배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주가 상승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줌이 또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 캐시의 규모에 비해서 현금의 규모에 비해서 65배나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리고 트윌리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한 2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 캐시의 규모에 비해서 주가가 한 20배 정도 올라가 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수치는 아닌데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캐시의 규모가 넉넉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커런트 레이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기업들이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봐야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주의 경우에는요. 파스리 굉장히 좋죠? 파스리가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의 규모보다 파스리가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무려 6.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거의 6배니까 굉장히 유동성 자산이 많죠. 데이터독도 4.4배 유동성 자산이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트윌리오도 굉장히 좋죠. 7.5배. 오늘 분석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줌이 한 3.2% 나쁘지 않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2.3배. 현재 보시면요, 10종목 다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1.0 이상 다 올라가 있잖아요. 따라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에 비해서 1년 안에 내가 캐시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커런트 어셋이 적어도 1배 이상 더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들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입니다.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채의 규모가 몇 배 정도 되는가를 보는 거죠. 1.0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부채가 더 적다는 거예요. 나의 자기 자본보다. 그래서 우리가 10종목 모두 1.0 밑으로 이 숫자가 보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1.0을 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큐사인 같은 경우 1.15. 그래서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15% 정도 더 많은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15% 정도면 사실 심각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지금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부채가 거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스리 굉장히 좋죠. 0.03.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규모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데이터독도 그렇습니다. 6% 정도밖에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6%다. 굉장히 적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G스케일러도요,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줌도 8%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비즈니스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만한 자산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이더 오너십하고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입니다. 인사이더 오너십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관계자들, 뭐 오너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렉터들, CEO, CFO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몇 % 되느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라든지 각종 뱅크, 금융기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가 전체 발행 주식의 몇 %냐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인사이더 오너십 굉장히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5%가 넘고 그 다음에 파스리가 3%가 넘는다. 다른 주식에 비해서 조금 많은 퍼센티지를 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치는 아니니까 별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도 보면은 특별히 뭐 심각한 상태는 없습니다. 투윌리오가 97%로 지금 기관들이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투윌리오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사항은요, 사실 인사이더 트랜잭션이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동안 인사이더들이 그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냐. 보통의 경우 내부자들이 그 주식을 팔면 안 좋은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부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이 향후의 전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좋지 않은 사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틀리죠. 왜냐하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이 10종목 모두요, 그 주가의 성장률이 최소 200%에서 300% 가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률을,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내부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던 내부자들이 이런 기회, 200%, 3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마이너스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티튜셔널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기관에서 각 종목들을 산 주식이 더 많으냐 아니면 판 게 더 많으냐를 평가해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10개 종목 다 기관들이 파는 것보다는 산 주식이 더 많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단 아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를 보였으니까 기관의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았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대신 지금 파스리 같은 경우는 8.6%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지금 매수량이 매도에 비해서 8% 이상 더 많은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널리스트 레이팅, 마켓의 전문가들은 과연 이 10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고 미래 전망을 어떻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레이팅부터 보시면요, 10개의 종목 중에서 지금 3개의 종목이 홀드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파스리 같은 경우,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줌은 매수의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나머지 7개 종목은요, 다 바이 레이팅을 받았으니까 현재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 그들이 예상한 프라이스 타겟이 1년 정도 안에 이 10개의 종목이 어느 정도의 주가를 찍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은요, 10개의 종목 다 현재의 주가에 비해서 떨어질 것으로 마켓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컨센서스 레이팅은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라이스 타겟을 보면은 앞으로 주가는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상충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요, 첫 번째로 이 10가지의 종목은 우리가 모두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주들은 어저께 일부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특히 SaaS, SaaS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5년, 10년간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이미 과열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10%, 20% 정도의 주가 하락은 우리가 미리 심리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단점에서 봤을 때 5년 투자 그리고 10년까지도 봤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바이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정보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지표를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퀀트 레이팅, SA 오서즈 레이팅, 그리고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요, 시킹 알파라는 지금 웹사이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어널리스트들이 숫자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평균 점수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고요. SA 오서즈 레이팅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마켓에 던져주고 있는 그런 아티클이라든지 에디토리얼, 각종 기사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10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은지를 계산을 해보면 3.0 이상이 되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아티클들이 기사들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향후 전망을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지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요, 지금 트레이드 데스크가 3.21 중간 이상은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숫자를 분석한 그런 지표에 있어서는 최고의 점수 4.95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았네요. SA 오서즈 레이팅 같은 경우는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무려 4.33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따라서 현재 메디아에 배포되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해서 좋게 내용을 써주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도 3.84니까 나쁘지 않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3.75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도큐사인은 2.66이니까 3이 안 되죠. 중간에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줌 같은 경우도 3.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내용의 기사 내용보다는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사 내용, 아티클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을 보면요, 마켓의 전문가들이 각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트윌리어입니다. 트윌리어는 무려 4.2,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트윌리어의 예상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도 4.13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전망을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하고 있고요. 아도비도 4.03,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4.09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받은 것은 줌이 3.46으로 중간 이상은 하지만 10 종목 중에서 마켓의 전문가들이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내놓은 종목이 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화제의 성장주 클라우드 편 탑10 주식 분석 끝판왕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미준 패밀리 여러분, 제 영상 잠시 정지하시고요. 지금까지 같이 시청하셨던 분석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순위를 한번 결정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제 영상 시청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나머지 영상 시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 Catch Me If You Want로 넘어갑니다. 미준 맘대로 선정한 탑3 클라우드 성장주는 과연 어떤 탑3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순위와 함께 비교하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한, 제가 맘대로 여러분들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지 맘대로 선정한 탑3의 3위는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티커 네임은 CRWD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2021년 내년에 매출의 성장률이 32.5%라는 높은 수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요. 내년에 EPS 그로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넷 인컴 역시 31.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넷 인컴이 동시에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요,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신호는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드디어 그 적자 경영이 흑자로 돌아선다. 플러스 어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첫 해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다음에 커런트 레이시오가 2.38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퀀트 레이팅이 4.95 굉장히 높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퀀트 레이팅을 받았고요. 월스트리트 레이팅,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런 평가 점수도요, 4.09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위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제가 맘대로 선정한 탑3 클라우드 사스 성장주 제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2위는요,
데이터독입니다. 티커 네임은 DDOG고요. 2021년 내년에 매출 성장률 34.5% 굉장히 좋죠. 그리고 EPS도 함께 성장합니다. 무려 40%라는 넷 인컴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좀 더 굉장히 좋은 소식은요. 올해 말이 되면 2020년에 말이 되면 드디어 데이터독 이 종목은요. 어닝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넷 인컴이 드디어 플러스 흑자 경영을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2위를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로 제가 활용을 했고요. 포티를 보시면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3.88이라는 좋은 수치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은 포티를 달성할 수 있을 그럴 건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커런트 레이시오 4.43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4.4배가 많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데투 에퀴티 보시면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의 규모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6%밖에 안 된다. 따라서 부채가 거의 없는 그런 건강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탑3 클라우드 성장주 중에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최고의 종목은 어떤 기업한테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위는요. 트윌리오입니다. 티커 네임은 TWLO입니다. 2021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성장률은 25%고요. 그리고 EPS 그로스는 무려 337.5%입니다. 올해 트윌리오가 만들어내고 있는 넷 인컴에 비해서 내년의 넷 인컴은 300%가 넘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신호는요. 플러스 어닝이 드디어 내년부터 발생한다. 2021년부터는 트윌리오도 드디어 흑자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에 당당히 입성을 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고요. 프라이스 투 북이 굉장히 좋았죠. 다른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20배, 30배 정도 뻥튀기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 가치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8.2배밖에 안 올라 있는 건강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커런트 레이시오 7.5배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무려 7.5배 더 많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 건요.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트윌리오라는 기업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커런트 레이시오를 보여줬습니다. 월스트리트 레이팅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트윌리오의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4.21이라는 높은 점수를 마켓의 전문가들한테 받았다.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 볼 때 트윌리오라는 기업이 오늘 1위를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트윌리오를 1위 자리에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위, 2위, 1위를 한 기업들의 수치가 많은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10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10종목 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오늘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트윌리오가 왜 꼭 1위를 차지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왜 트윌리오가 1위를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설명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도표는 뭐냐면요. 트윌리오의 그 레비뉴 성장률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에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거기에 또 성장률 그리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니까 연구 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떠한 성장률을 보여줬는지 이 세 가지의 즉 매출, 세일즈 앤 마케팅에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 즉 연구 개발비에 사용하는 비용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가 어느 정도 매년 성장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이요. 트윌리오의 레비뉴입니다. 트윌리오 레비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죠. 무려 658%가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매출이 성장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한 지표가 두 개가 있죠. 먼저 보실 부분은 세일즈 앤 마케팅 익스펜스니까 트윌리오가 세일즈와 마케팅을 위해서 비용을 쓴 것이 매출의 성장률보다 오히려
오히려 더 가파랐다는 거예요. 무려 740% 정도 2016년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세일즈 앤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트윌리오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나아가 15년, 20년 동안 트윌리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오히려 상상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지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비에 쏟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비해서 현재 2020년에 무려 9배가 넘는 그런 비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매출은 658%가 올라갔는데 연구 개발비는 900%가 넘어갔다는 것은 즉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CEO가 마음만 먹는다면 넷 인컴을 충분히 더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 앤 마케팅하고 연구 개발비에 상당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투자비를 낮춘다면 넷 인컴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게 하루빨리 흑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윌리오의 경영진은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연구 개발비에 쏟아 붐으로써 앞으로 향후의 미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트윌리오의 투자자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수치를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트윌리오만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다른 성장주들, 나머지 9개 종목은 트윌리오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연구 개발비에 쏟고 있지 않는지 비교를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트윌리오고요. 파스틀리, 그리고 도큐사인, 데이터독,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과연 얼마만큼의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 연구 개발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보시면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지금 싱글 엑시스니까 이 금액대로 그대로 절대 평가를 한 겁니다. 그걸 보시면요. 트윌리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게 도큐사인인데 그 도큐사인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독 그리고 파스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도 작은 양이라서 이렇게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트윌리오가 얼마나 많은 익스펜스를 연구 개발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트윌리오에 투자하고 있으면 흐뭇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하고 또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클라우드플레어, 트레이드데스크, 그 다음에 G스케일러, 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도비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규모가 지금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고만고만한 나머지 8개 기업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트레이드데스크가 여기, 그리고 G스케일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줌이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줌이거든요. 줌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는 굉장히 인색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지금 트윌리오가 이번 그래프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그래프, 지금 파스트리, 도큐사인, 데이터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클라우드 플레어, 트레이드 데스크, G스케일러, 줌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나머지 8개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장을 보이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트윌리오가 유독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투자를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짧지 않았던 영상인데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데이터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현재 포지션 유지. 이 말은 뭐냐면요. 저는 이미 데이터독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공고해졌고요. 지금의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다리자 트윌리오 매수 기회라고 적어봤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트윌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트윌리오라는 종목에 대한 매력이 흠뻑 지금 느껴지고요. 트윌리오를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의 경우를 보면은 성장주가 갑자기 10%, 20%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잖아요. 이번에 트윌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를 타이밍을 잘 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튠리오 과연 저한테 좋은 매수 기회를 선물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세 번째는요. 성장주 투자는 소액부터 천천히라고 메시지를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빨리빨리 하고 싶든 그런 욕망이 생기셨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장주 투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요. 그래서 소액부터 천천히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것이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분할 매수 그리고 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특히 사스의 지금 카테고리에 있는 클라우드 종목들이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그런 메시지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의 미래는 그렇게 밝을지라도 모든 종목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한 종목에 올인을 하면 혹시나 그 종목이 안 좋은 모습을 미래에 보인다면 내 투자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의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오늘 당장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한 10%, 20%씩 최소한 5번 이상에 걸쳐서 분매수를 하시는 것이 건강한 투자의 지름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그 분량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계속 분량을 줄여야지, 이 길이를 좀 짧게 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계속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또 그 슬라이드도 계속 늘어납니다. 꼼꼼하게 계속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 영상 조금 더 길이에 신경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유튜버 시작한 지 2달도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